최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이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 등 악재와 호재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 3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노도강인 노원, 도봉, 강북과 수용성인 수원, 용인, 성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서울 아파트 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지역. 두 번째, 현재 주변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이 세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흥, 장현, 영무의 다음은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아파트 침체기에는 시흥시 아파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시흥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청약을 넣기 전에 고민해 보셔야 할 사항도 언급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이처럼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 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확신을 얻어가주세요.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우선 보실 자료는 시흥시의 세대수 변화 추이인데요. 간혹 자치구별로 분석하는 것은 해당 아파트를 분석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생물과 같아서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의도의 호재가 인근의 신길동과 당산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는 세대수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지역 분석에 앞서서 세대수 변화 추이를 꼭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시흥시의 세대수는 2017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거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뭐든지 상대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 증감률을 전국, 서울, 경기도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6월까지는 시흥시의 세대수 증감률이 서울, 경기도, 심지어 전국보다도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주지로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7년 7월 이후로 세대수 증감률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18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지역보다 꾸준히 높은 세대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세대수 증가 요인은 바로 서해선에 있습니다. 소사역과 원시역을 잇는 서해선은 2018년 6월에 개통했는데요.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거주 수요가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흥시는 자족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서해선이 이런 주변 도시로의 접근성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의 시흥시 거주민들의 평균 소득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소득 증가율이 2017년에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높아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려 2017년에 시흥시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7.56%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2017년 이후로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하락기에도 해당 지역과 아파트가 메리트가 있냐는 것인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연이어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누구도 부동산 우상향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띄워드리는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해당 지역도 함께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최장 29개월 연속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2011년 4월에서 2013년 9월까지였고 지수는 5.9이나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시흥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81 하락에 그쳤죠. 또한 본격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장이 시작되었던 2014년 8월 이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8.64만큼 상승했고 시흥시 아파트 가격은 7.93만큼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이후에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16.64만큼 상승했을 때 시흥시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2.14만큼 하락했습니다. 이를 보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변화와 시흥시 아파트의 가격의 변화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시 시흥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동네야, 서울 오를 때 오르지도 않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6년 10월에서 2008년 10월까지의 2년 동안의 시흥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무려 30이나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은 14.1만큼 상승하면서 시흥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때 시흥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능곡지구의 분양이 시작되었고 입주 시점과 맞물립니다. 그리고 시화호 개발이 한참 이슈가 되었던 때죠. 일자리 관련 호재는 없었지만 거주 환경의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상승폭을 이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선 개통 이후로 시흥시 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의 양과 질은 좋아지고 있다. 두 번째, 서울시의 하락기에도 시흥시의 하락폭은 서울시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과 그다지 커플링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자리 관련된 호재가 없더라도 거주 환경의 개선만으로도 과거에 상당한 상승폭을 이뤘던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흥시 아파트 가격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시흥 장현 영무의 다음 아파트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분양가를 살펴보면 전평형 32평이고 발코니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가격이 4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가격에 얼마나 메리트가 있냐면 인근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도 5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고 최근에는 호가가 6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현재 최소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년의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당장 수익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시점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1억 원은 부동산 하락기에도 버틸 수 있는 안전마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발전 가능성인데요. 이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누구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통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해선의 개통으로 시흥시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많은 서울이나 판교로의 접근성은 아직 부족했죠. 그런데 월판선과 신안산선의 개통으로 판교와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확 와닿지 않으시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여의도와 판교의 일자리 수는 어떤지, 평균 급여 수준은 어떤지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는 총 48개의 자치구와 시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는 일자리 수로는 3위, 평균 급여는 무려 4,959만 원입니다. 판교가 있는 성남시는 일자리 수로는 7위, 평균 급여는 4,188만 원 수준이고요. 반면에 시흥시는 일자리 수로는 20위, 평균 급여는 3,313만 원이었습니다. 확실히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앞에서 서해선의 개통으로 시흥시의 거주 수요의 양과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서해선보다 훨씬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개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의 근로자들이 가성비 좋은 거주지로서 시흥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안산선은 작년 9월 9일에 이미 착공했고 2024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월판선은 내년 2021년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끼고 있어서 자녀분들을 학교 보내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데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송전탑 지중화 이슈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처약 넣기 전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내가 가진 편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서울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평가된 지역을 적절한 시기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제가 제작하는 영상들이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갖고 계신 패러다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리는 통계적인 근거들이 여러분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 없이 오는 행운은 없다는 말을 더 믿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얻게 되시는 부동산 정보들이 구독자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 정보, 재테크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